광주 전남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인 2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놀이와 수업에 접목할 수 있는 한평 창의융합교육관이 문을 여는 등 전남교육청이 전남 미래교육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목포시 의원이 제주도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불법으로 개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가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과 관련해 상생 협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월 들어 발생한 사망자도 100명이 넘었는데요.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치병률도 상승해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자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병원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좀 많이 아프세요? 코인 풀어주시고요. 병원급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오면 추가 PCR 검사 없이 코로나 확진자로 인정되면서 동네 병원에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지금 일단 신속 항원 검사를 증상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지금 다른 평소에 비해서 2배, 3배는 넘게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PCR 검사가 한계에 다다르자 방역당국이 한 달 동안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고 일선 보건소는 코로나 검사 부담을 줄이는 대신 감염 취약시설이나 고위험군 환자 등에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광주 전남에서 이달에만 요양원과 병원 등 고위험 시설 중심으로 각각 10만 명대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고위험 시설에서 연쇄 감염이 잇따르면서 이달 들어 사망자도 광주 전남에서 1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연령별로 보면 광주에서 80대가 27명, 전남은 90대가 19명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연령대에 집중돼 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치명률도 상승하다 보니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자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증으로 분리된 환자도 광주 29명, 전남 58명으로 집계돼 전담 병상이 절반 넘게 채워진 상황입니다. 환자 투석 환경 개선,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운영, 감염 취약시설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제공 등으로 방역당국은 고위험시설 입소자나 위중증 환자가 연쇄 감염되지 않도록 확진자 동선 분리 등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첨단 기술을 놀이와 수업에 접목할 수 있는 한평 창의융합교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 22개 전 시군에 순차적으로 개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남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남 미래교육 비전도 선포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한평 창의융합교육관에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손바닥만한 로봇을 관찰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움직여봅니다. 로봇을 춤추게 하거나 걷게 하는 등 동작을 직접 고안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딩을 로봇에 적용한 겁니다. 제 생각보다 로봇이 너무 좀 완성도가 높고 그래가지고 한 번쯤 만드는 거에 참여해 본다던가 좀 보기만 해도 생각보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영상 창작, 드론 사용법 등 새로운 수업도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VR이나 AI 기술 등 첨단 기술이 사용된 창작물을 체험해보고 곧바로 현장에서 배워 익힙니다. 미래에 저희들이 커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접해서 직업적으로 가지게 되면은 더 좋으니까 전 이런 게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창의융합교육관은 AR, VR 체험 부스, 소프트웨어 코딩 창작 교실 등의 에듀테크 환경을 완비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공간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마을에 다양한 전문적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직접 체험도 하고 또 교육과정에 참여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전라남도 교육청은 창의융합교육이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평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 창의융합교육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현직 지방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의 농지가 불법으로 개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밭을 아스콘으로 포장해버린 겁니다. 카메라 출동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시의회 박용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재산 내역입니다. 제주도의 농지 3필지, 건물 한 채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원을 찾아봤더니 농지와 대지가 연접해 있는 전체 1,356제곱미터가 한 덩어리의 땅입니다. 그런데 항공사진으로 확인해보니 어찌된 일인지 농지가 농작물 대신 아스콘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 직접 제주로 가봤습니다. 제주공항 근처 대류변에 위치한 제주시 외도 2동. 박용 시의원 소유의 땅에 패스트푸드 점포가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등기부등본상 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농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 신청을 통해 농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건물을 짓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 1,356제곱미터 면적의 농지 가운데 996제곱미터만 대지로 바꿔 건물을 올렸고 여전히 밭으로 남아있는 360제곱미터는 절차 없이 무단으로 개발했습니다. 건축허가 관련해서 받았던 내역을 확인했는데 여기 앞에 대지 앞에 여기 전 셋필지는 허가받은 내역은 없더라고요. 모두 박용 의원이 정치를 시작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땅을 함께 매입한 동생이 주도한 일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내역에는 밭 3필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해놓고도 모두 대지로 바뀐 걸로 알고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만 지금 대지로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전으로 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저도 그걸 인지 알았네요. 네. 전체를 다 변경을 안 했구나. MBC 취재가 시작된 뒤 제주시청은 불법 전용된 농지에 대한 복구 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LH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정부가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농업 의지를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며 손보려는 이 같은 규정들은 박용시 의원이 과거 농지를 매입할 때 비켜갔던 것들입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시의회 박용 의원이 매입한 제주도의 땅입니다. 박용 의원과 가족, 지인 등 모두 3명이 지난 2014년 4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박 의원 등이 매입한 농지는 1,356제곱미터, 농지법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 의지를 증명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제주시청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박 의원 등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지공유자 3명이 각자 주말 농장으로 쓰겠다며 451.99제곱미터씩 3분의 1로 땅을 쪼개 농지 취득 자격 증명만 갖고 손쉽게 농지를 취득한 겁니다. 과거에 이제 주말농장 한참 붐이 불었을 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주말농장을 빙자한 그 토지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주말 농장으로 쓰겠다고 매입했던 농지의 70% 면적이 단 석 달여 만에 밭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애당초 농사 목적 없이 농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게 제가 잘 모르는 이유가 동생이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매입을 원해가지고 이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건 모르고 이제 어느 정도 크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해볼란다 해서 이제 같이 이제 매입한 건데. 앞으로 정부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거주지나 인근 지역이 아닌 곳에 농지를 처음 취득하거나 3명 이상이 농지를 공유할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는 겁니다. 농지 한 필지를 공유해 취득할 경우 면적을 구분해 실경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말 체험 용농도, 거주지와 농지 간 이격거리, 재배 작물 등까지 세세하게 검증할 전망입니다. 모두 박 의원의 사례에 해당되는 규정들입니다.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에 악용됐던 주말 농장까지도 농업 경영 의지와 실현 가능성을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박 의원의 제주 농지 매입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현역 국회의원 도전이 없는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원 당규상 시 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을 지난 12일 사퇴해야 하지만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사퇴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이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진도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재각 전 청장은 진도 수품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농수산업과 천혜의 관광자원, 전통문화예술을 융합시켜 보배섬 진도를 대한민국의 하롱베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진도를 대한민국에서 꼭 가봐야 하는 곳, 기억에 남는 곳, 누구나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의 진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라남도는 전남도의회, 광양시, 광양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과 관련해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포스코 지주사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전남 지역사회는 철저히 소외되고 무시돼 지역민들이 심한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포스코 본사 광양 이전과 기존 전남 지역에 대한 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 이행 등 5개 사항을 포스코에 요구했습니다. 목포시가 목포 음악축제의 공식 명칭을 목포 뮤직플레이로 선정했습니다.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 동안 갓바위 문화타운에서 개최될 목포 뮤직플레이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전국 규모 경연대회를 비롯해 공연, 전시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진도군이 치매 전담형 공립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체육관 건립안전기원제를 가졌습니다. 9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내년 5월 완공될 예정으로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목포시가 구직 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한평구는 농업, 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 8,4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다음 달 한평사랑 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22년 불법 현수막 등 재활용 사업에 해남군이 선정됐습니다. 해남군은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수거 보관함 운영과 재활용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목포 MBC 3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목포 문화방송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전남 공약이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지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렵지만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뉴스, 따뜻한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 완도대교 보강 작업 실시 중 교각 점검 기계 고장으로 상공에 고립됐던 작업자 구조에 협조한 도선 선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완도해경은 신고를 받은 직후 관내 운항 도선을 긴급 섭외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선장은 해경과 119 구조 요원을 승선시킨 뒤 현장에 도착해 로프 설치 작업 협조 등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2021 정남진 장흥 장사 씨름 대회가 지난 13일부터 장흥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체급별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진행되는 경기에는 전국 13개 실업팀 128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펼쳐진 태백장사 결정전에는 장흥 출신 수원특례시청 소속 문준석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특급 신인 김도영이 시범 경기에서 첫 홈런을 터뜨리며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도영은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1번 타자로 출전해
두 번째 타석 주자 없는 상황에서 투수 최하늘의 변화구를 잡아당겨 좌측 담장을 넘겼습니다. 제2의 이종법으로 불리는 김도영은 시범 경기 시작과 함께 경기 멀티 히트를 기록한 데 이어 장타력까지 과시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은 겨울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와 마늘 등 월동작물 재배 농가를 위해 특별 용수를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사업단은 해남 화원과 문내, 황산 양수장 등을 가동해 2,304헥타르에 걸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는 무안과 한평 지역에도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영암군과 영암경찰서는 대불산단에서 무등록 이륜 자동차와 외국인들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합동 단속을 강화합니다. 두 기관은 최근 퇴근 시간대 집중 단속을 통해 3명을 적발한 뒤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업체들에게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륜차 사용 등록은 물론 자전거 이용을 적극 유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국제설계 공모에 나서는 등 건립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